발상을 했을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저 일본어로 뭐 대화도 되고 발전하는데 왜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은 세금을 80% 이상을 걷어갔지만 왕은 30% 이내였어. 그러면 세금을 조금 걷는 왕이 더 좋지 일본 사람이 좋지 않겠지. 그래서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도 세금이 깔려 있어. 밑에 바탕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세금을 엄마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단 말이야. 자, 내가 니네 가르치고 먹여주고 하니까 9만 원 내놔. 근데 아빠는 옆에 와가지고 10만 원 줘놓고 야, 그냥 만 원만 줘. 그러면 아빠 편, 엄마 편? 당연히 아빠 편이지. 많이 주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 좋아하지.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가면 도둑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역사 속에 가만히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뭔가 벌어진 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지. 자, 이제 이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쭉 이제 역사적으로 쭉 설명해 봅니다. 백리주도 있고 금마제. 그러니까 이 지리서 안에 들어있는 남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자를 여기서 하나 더. 자, 한자가 우리나라 말이야, 중국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중국? Chinese? 차이니스. 한자는 중국말이 아니야. 우리가 수천 년 쓰던 우리말이야. 그럼 일본 사람도 히라가나 가나다 한자 써? 안 써? 한자 써. 일본 사람도 써. 중국 사람도 쓰지만 한자의 문화는 동양이 큰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차이니스 랭귀지라고 하면 틀려. 오리엔탈 랭귀지, 아시아 랭귀지.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언어지 중국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형해서 자기식으로 만들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한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한 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자가 언제 들어오냐면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와.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들이 그들의 한자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수천을 썼어. 자, 중요한 거. 한자를 수천 년 썼는데 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을까? 한글을 만들었어. 잘못 배웠어. 잘 못 들어서? 잘못 배워서. 잘못 배워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 뭘 읽기 어렸을까? 한자. 그렇지. 또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 왜 반대하냐면 아니 우리가 대립에서 쓰고 있는 한자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글자를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세종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첫 번째, 자, 나란 말씀이 딩국에 따라 서로 상하지 아니할세.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하고 달라서 이것을 서로 의사소통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의사소통을 통일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왕이 전진하나 하고 했는데, 자, 전진은 한자야, 한글이야. 한자. 그렇지, 한자지. 근데 전진하라고 있는 것은 발음이 다 달라. 어디는 덴진이라고, 어디는 천진이라고, 어디는 전진이라고, 어디는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그러니까 전달할 때 그 말이 전달되겠어? 안 돼. 한자를 쓰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한글 나름대로 특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글을 통해서 한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최만리가 반대, 왕이요 한자 우리는 추구해야지 한글 쓰면 안 돼요 했지만 나중에 최만리가 그 세종대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도 한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어가 다르니까 그 중국과 다른 그 한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더 활성화됐지. 자, AI의 시대에 잘 맞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한글을 통해서 AI를 활용해라고 그러고 지금 일본의 젊은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는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말을 배우려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일본 말을 배우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한자를 1800자 기본 한자가 있어요.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일본 말을 못해. 거기 현지에 가면은. 근데 이거를 한글을 배워놓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리고 발음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요즘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하는데 한글의 받침이 사라진 게 있어. 몇 가지. 그 중에 세모 받침 있고 점 받침이 있어. 발음 중에. 이 발음들이 왜 필요했냐면 중국말 중에 사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발음들이 있어. 그걸 표시해 주는 거야. 그 단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다. 자, 그 끝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길을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은 잘 몰라. 경상도에 있던 친구들이 딱 전라도에 놀라는 게 있어. 딱 보면서 지평선에 있는 걸 보고 놀래.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넓은 땅이 있어? 그걸 표현한 거야. 걷고 걸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왜? 땅이 넓으니까 걸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넓은 땅을 가보잖아. 그 느낌이 있어. 실제 그걸 표현한 거야. 그 벌판은 징계문계 외의 밑들이라고 불리는 김제만경 평야로 곧 호남 평야의 일부였다. 조정래 아래양에 나오는 구절이야. 되게 문학적으로 좋지. 자, 앞에 이제 이 물건들을 좀 볼까요? 자, 토끼. 자, 우리가 김제에 가면 벽골제라는 곳이 있어. 벽골제. 벽골제라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저수지. 최초의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 왜 벽골제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면 농사 짓는 물건들이네, 이게. 다 그런 종류들. 자, 토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토기는 뭘로 만들어? 진흙.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토기 만들어서. 불. 그렇지. 자, 불에다가 넣어보니까 강도가 생겨. 딱딱해지더래.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식량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고 먹을 때 쓰는 도구로 써야 돼. 그래서 토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적지를 가면 이런 그릇 조각들이 되게 많이 나와. 이제 그런 그릇 조각들을 모아보면 예쁜 토기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토기의 형태들이 있고 그 토기 형태들이 결국은 농사짓는 평야시대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방망이도 있네? 방망이는 뭐에다 쓸까? 방망이 뭐에다 써? 절구 쓸 때. 그치? 왜 그러냐면 껍데기를 벗겨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야. 여러 가지 물건들이 쭉 연결되어 있지.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되게 쫙 깔려있네. 석동검이네. 검, 이건 어디다 사용됐을까? 전쟁 때 쓸까? 전쟁 때 이 검 가지고 나가면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전쟁으로 사용되기엔 되게 불편했었겠지. 그럼 뭐에다 썼을까? 그렇지. 권력의 상징. 왜? 아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었지. 하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하나는 무기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나라 강남시라든지 유명 장군들이 하나에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 무관이 아니야. 문관이지. 문관. 공부에 다 학자를 했어.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장군으로 변신한 거지. 근데 이 무기들 체계 자체가 결국은 전쟁용도 있겠지만 제사예요. 제사. 왜 그러냐면 제사를 지낸다는 입장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큰 행사하면 대통령이 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건 두 가지 조직이 있어. 하나는 실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권력하고 하나는 그 정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제정일치라해서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제사용으로 사용되면서 상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고 싶고. 자, 거울과 청동기가 이제 나타나. 이제 아까는 토기부터 시작이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철기 시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철기 시대에 들어왔을 때 이 비파양 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왜 중요하냐면 이 검이 세계적 역사상으로 다른 지역에는 잘 안 나타나는 유물 중에 하나야. 거의 없어.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는 저기 나타나는데 요아 문명이라고 해서 중국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 문명을 시작했던 상징물 중에 하나가 이게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중요한 유적 유물 중에 하나는 고인돌, 다음에 이 비파형 검, 그리고 다음에 청동 거울,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고인돌 같은 경우는 왜 중요했을까? 고인돌은 한 사람이 옮길 수가 없지. 집단이 움직였다는 거야. 집단이 움직이는 것은 정치 조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이런 것은 책에 나와 있어, 없나 있어? 뭐라 써 있어? 이 사용법에 대해서? 없지. 그냥 유적만 나왔어. 그러면 너 어떻게 하냐면 상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서 뭘 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돌려보니까, 아, 제사할 때 썼구나. 아, 이게 정치적으로 사용됐구나. 아, 그리고 하나의 문화의 틀이었구나. 이게 있는 거지? 그 문화의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뭐냐면, 지금은 국경선이 다 형성돼 있어. 강이나 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국경선이 없었어. 그러면 한사군이 북한 평양 쪽에도 있었대. 한사군이 없는 나라야. 한사군 들어봤어? 한 나라에 네 가지 군 사군이야. 그게 어디 있었냐면 북한 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고조선이 북한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 나라가 거기 있어? 그치?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국경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섬에서 깃발을 세우면 그게 그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러시아에 유적이 있어. 실제 고조선 유적이. 왜 그러냐면 그 고조선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들이 여기는 고조선이야 하고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경하는 선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역사적 유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요. 청동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 제사장의 권력의 한 중심으로 오는 거지. 자, 청동기가 묻혀있는 곳이었지. 군산 선철이가 어디냐면 저 바닷가야. 선대리라고 한국 바닷가에 익산. 자, 익산이 또 중요해. 전라도에서. 익산이 왜 중요할까? 익산이 중요한 이유. 익산은 삼국시대에서 어느 나라? 백제.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익산이야. 우리가 그 서동요에 나오는 많은 왕들 있잖아. 성왕. 굉장히 중요한 왕 중에 하나야. 성왕에 나오는 왕들이 나중에는 공주, 부여 쭉 내려오다가 결국 익산에서 나라를 마무리를 해. 그래서 망해. 나당 연합군일 때. 그 나당 연합군이 뚫고 들어오던 길이 어디냐면 군산. 군산 금강을 타고 들어가지고 공주, 부여로 들어가. 그 소정방이라고 유명한 장국이.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저기 쭉 보면은 김제 쪽도 있긴 하지만 저 안쪽에 완주, 전주 쪽이 되게 많지. 그래서 고구려 후삼국 시대 때 견훤이나 왕건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후삼국을 다시 만들 때 수도를 만들려고 했던 게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에 그 유적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삼국시대 후삼국의 한 복판에 전주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유적들, 유물들이 구성되어 있다. 자, 강의, 금강, 망경강, 동진강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지금 새만록으로 쭉 만들어져 있고. 자, 갑시다. 와, 좋다. 옛날에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도끼도 있네. 여러 가지. 도끼도 있고. 자, 여기 이게 또 하나. 낫이 있고, 이 낫 이전에 돌칼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 동그랗게 반달문가 들어봤지? 그 반달문가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어. 거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손으로 딱 잡으면서 별을 잡고 추수할 때 사용해 보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낫들이 있는데 이 낫도 보면은 외국하고 우리나라랑 좀 형태가 많이 달라.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우리 알라딘 아니야 그게 어디냐? 미국에서 물건 많이 사는 거. 그 어디지? 무슨 채널이지? 미국 채널. 쿠팡 같은 채널이 뭐지? 미국에? 아는데? 아마존인가? 아마존 맞나? 뭐지? 쿠팡 같은 거. 어쨌든 그 채널에서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왔어. 그게 뭐냐면 한국 호미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잖아. 삼각형으로. 그래가지고 한때 그게 붐이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린 거야. 그래서 호미를 보면서 뭐라고 감탄하냐면 세상에 이런 물건이 어딨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삽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파야 되잖아. 근데 호미는 긁잖아. 그러니까 너무 쉽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풀 같은 거 제거할 때 너무 효과적이다 해서 호미가 한번 붐이 떠가지고 우리나라 대장간 그 호미 만드는 공장이
품절됐을 때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와서. 자, 여기도 이제 농사와 관련된 것들, 철기, 아까 이제 뭐 석기부터 청동기, 다음에 철기로 넘어오죠. 그래서 철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 철기를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거야. 이 철기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공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상승됐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열기 자체가 청동하고 철기하고 좀 달라. 그리고 철기는 청동보다 구하기가 더 쉬워. 근데 더 구하기 쉬운데 강해. 그리고 세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철기가 생김으로써 이 생산 구조가 되게 상승이 되거든. 그래서 철기, 뒤에 보면 이제 유리 목걸이도 있죠? 자, 유리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을까? 저 물건이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경주야. 경주는 어디야? 신라잖아. 신라는 별명이 뭐가 있냐면 황금빛의 나라라고 했어. 황금빛. 왜 그러냐면 해가 이렇게 딱 질 때 보면 모든 건물이 번쩍번쩍번쩍. 왜 그랬을까? 건물에다가 불교 유적지가 많잖아. 다 금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가면 어디 마을 가면 막 황금으로 막 만들어 놓은 동남아시아 있잖아. 경주가 그랬어. 근데 경주가 얼마나 국제 도시였냐면 아랍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장사를 했어. 근데 그 장사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유리다. 왜 유리를 왜 그랬을까? 페르시아만에서 유리가 처음에 발견돼. 그 사막이잖아. 불을 떼다 보니까 결정체가 만들어지니까 그 카모민과 투명해. 그게 유리였던 거야. 그래서 그때 교육 물건 중에 유리가 되게 많았고 황금의 나라다 보니까 황금으로 투구도 만들고 황금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냈지.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황금으로 만든 그 물건이 지금 세공 기술로 그걸 만들 수가 없대. 그 정도로 대단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냥 불만 가지고 맨손으로 그걸 다 만들어냈다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재주가 진짜 옛날부터 좋은 거야. 그래서 미사일, 탱크 이런 거 진짜 잘 돼. 자, 이거는 거푸집에서 넣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청동검 만드는 과정들 어떻게 만드나 하는 거죠. 마연이라 해가지고 나온 것을 지금 현재는 기계로 막 돌려가지고 되게 간단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다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청동거울로 청동거울.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었냐면 이 청동거울을 가지고 실제 거울로 사용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광택을 막 내가지고 거울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근데 투명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청동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뒤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렸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끈을 끼워가지고 목에다 걸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슴에다 이렇게 걸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번쩍번쩍 빛나지. 햇빛이 반사되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본일을 하는 거야. 이런 물건들. 그리고 어떤 청동은 뒤에다가 막 그 여러 가지 마크 같은 것들 넣기도 하고 문양을 되게 잘 해놨어. 자, 철과 올이 빛나는 거, 왕경나무 관련된 거. 자, 농기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유리 옷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은 뭐 구슬이 흔하고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 조절을 잘 해야 되겠지만 생각해봐. 여기 구멍을 뚫었다는 것이 보통 기술이 아닌 거지. 지금도 뭐 이거 팔아도 살 수 있겠지. 이런 물건들 이쁘잖아. 자, 토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정읍에서 나온 그 고분군,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온 물건들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부장품이라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 그 저세상 가서도 똑같은 것을 뭔가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토기들이 이제 쭉 형성되고 나오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 중에는 뭐 이제 중국 데리고 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 토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에 조선에 가가지고 먼저 가져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토기공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잡혀간 사람이 지금도 김수만이라 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 남아서 일본에서 토기의 역사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1700년대니까 되게 늦게 시작한 거지. 우리는 수천 년부터 토기를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토기가 저장하는 용도도 썼지만 나중에 묘로도 써, 묘. 토묘, 토기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은 그 안에 딱 넣어가지고 토기가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는 좀 작은데 사람 몸집보다 되게 큰 토기가 많아. 그래서 그 토기 만드는 거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좀 더 신기한 게 많죠. 자, 그리고 이 보면은 청자 같은 거 보면은 청자의 색깔들이 한 3번, 4번씩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중국에서도 청자, 백자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한국, 이게 조선에 와서 이 한반도에 와서는 이 토기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되게 뷰티나게 변해요. 그래서 고려 시대는 되게 화려하기 때문에 고려 청자가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백자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넘어와서 백자 쪽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학 성분들을 잘 활용했다는 거야. 기술이야. 그래서 저기 신안 앞바다 가면은 바닷속에서 건져낸 게 다 토기잖아. 군산 앞바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토기가. 자, 물건들을 쭉 있습니다. 색깔도 흑유, 검은 기름, 검은색으로. 그래서 요즘은 기와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기술자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래서 기와집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처마 그 지붕을 만들고 있는 기와 자체가 요즘 되게 만들기 어렵대요. 자, 앉으세요. 영상 봅시다. 네, 주무셔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고 나오세요. 어디를 안 먹었어요?
이제 눈 깼어? 이제 눈이 들어가고 있어? 끝나고 가자고? 자, 전라북도의 역사 중에 독특한 것 좀 있어요. 어디 가면 뭐냐면 고창에 가면 있어. 고창은 떠오르는 거야. 그렇지. 그게 선사문화라고 해요. 선사문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거. 자, 군산에도 구석기 신도시가 있어. 그 가장 좋은 게 뭘까? 어디에 가면 그런 유물이 있어? 조개무지. 조개무지가 뭐야? 자,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물고기 낚시하려면 기술이 필요해. 필요해. 낚시도 만들어야 되고 미끼도 써야 되고. 근데 조개는 어때? 땅만큼은 나와. 땅만큼은. 그래서 이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던 요리 중에 하나는 조개구이예요. 조개구이. 왜? 조개를 끓여서도 먹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기도 하고 그거든? 그래서 조개무지라 해서 조개를 버리는 쓰레기장에 가보면 자기들이 쓸던 물건들도 버렸던 거야. 그래서 그런 조개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유물 유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군산에 바닷가에 가면 특히 하구뚝 옆에 보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예전에 조개무지가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쪽으로 쭉 보면 이제 선사 유적들이 아까 말했지만 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칼 만드는 거 이게 기술이야.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 만들어 본 거야. 돌을 깎아가지고. 근데 일반 돌은 아니고 저렇게 때려가지고 각이 지는 돌들을 찾아내서 하는데 이게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돌들이 많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저 돌 하나, 뾰족한 칼날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기가 실패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못 딱 때리면 이게 탁 나가면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잖아. 그걸 만들어가지고 화살적으로 사용이 되죠. 자, 석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되게 재료가 많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단단해.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무를 사용했겠지. 나무가 편리하니까. 그런데 나무는 어떻게 돼? 오래되면은 금방 무너지고 부서지잖아. 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지. 자, 둥근석기. 동그란 석기 생각나는 건가?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일 때 돌팔면 싸움. 뭐 실제 그걸로 해보니까 진짜 빠르기도 하고 충격이 장난이 아니야. 그걸로 맞춰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자, 돌이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 활용해보는 사람들도 실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지점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을 구하기도 어렵고 만드는 과정도 어렵고 두 번째는 불을 피우기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무식한 뭐 원시라고 하지만 절대 원시는 무식하지 않다는 거야. 그들의 나름대로 기술력이 되게 있었던 거죠. 생존 본능.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무인도에 던져놔. 하루 살겠어? 물도 못 찾을 걸? 불도 못 피우고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 물고기가 우리 잡을 거야. 그치? 바다에 들어가고 꼬락꼬락 빠질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뚫고 살아난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자, 토기에 넣어봅시다. 자, 특이한 토기가 이 토기야. 빗살무늬 토기. 얘 밑에가 어떻게 생겼어? 뾰족하게. 뾰족하잖아. 왜 뾰족할까? 그렇지. 모래 같은 성분에다가 닦기 좋고 그리고 옆에다가 표도 그렇지. 근데 이제 옆에 보면 빗살 모양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뭘 상징할까? 두 가지가 상징한다. 하나는 햇살, 두 번째는 비. 왜 햇살과 비야? 그렇지. 농사에 시작됐던 지점 중에 그들이 소망했던 지점이 그거였어. 풍요였어. 풍요. 잘 먹고 살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봉을 어떻게 먹냐면 고봉밥이라 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 먹지만 안 돼. 이렇게 먹어. 근데 한 끼를 먹어요. 이게 손님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고 충격받아요. 옆에다 김치 하나 넣고 밥을 고봉밥을 신기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권장하는 그런 얘기죠. 자, 토기의 분장들 이제 큰 걸수록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이제 빗살무늬 토기들. 자, 이게 방아도 찌기도 하고 저는 이제 껍데기 이제 갈 때 사용하는 농경 도구들 씁니다. 자, 도끼들도 활용이 되죠. 도끼들. 자, 이 세 가지 도끼 중에 뭐 갖고 싶니? 아, 두 번째 거 괜찮아? 세 번째 건 괜찮잖아? 세 번째 건 튕겨나 갈라? 아, 무거울 것 같아? 근데 타격감이 있을 것 같지 않냐? 어? 타격감. 그렇지. 첫 번째 거는 저희 우리 재윤이 거. 귀엽다. 저거 네 거. 어? 별로 안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해가 떨어지면 전기가 없으니까 껌껌해져. 그냥 빨리 자야 돼. 그 대신 뭐가 생겨? 위험하지. 왜 위험해? 동물들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야. 사냥을 하는 시기가 저녁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밤을 생각하는 것은 되게 무서운 존재였을 거야. 그래서 태양을 존중했겠지. 그래서 그런 호신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냥용도 있고 아까 반달 돌칼들 사용하는 방법. 자, 이쪽으로 하자. 자, 그쪽으로 많이 밀렸다. 이쪽으로. 자, 비판하는 돌칼들 이렇게 쭉 이제 저거 진짜가 같잖아. 진짜 같지. 모조품이야. 가짜긴 한데 원형을 기초로 보는 거지. 자, 우리 그 고인돌 만드는 단계 쭉 나오잖아. 이거를 동남아시아 사람들 고인돌이 있어.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해봤어. 근데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돌을 끌어다가 저 세우는 과정이 어마무시하게 힘든 과정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기 무덤인지 아니면 재단인지 아니면 제사용으로 사용했던 어떤 재단 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상력은 아직도 답은 모르지. 그때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하나 있었어. 뭐냐면 내가 그 강화도로 갔더니 고인돌판 위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어. 별자, 북두칠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자, 나고 드는 땅이라고 했어. 나고 드는 땅. 무슨 말일까?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뭔 말이야? 들어가고 나가고. 뭐가 들어가고 나가? 그렇지. 민물과 썸물이 있는 동네야. 그래서 이게 지금 새만금이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생태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생기면서 많은 생물들이 죽었어. 조개가 사라졌어. 근데 그것만 사라졌냐? 아니야. 바다의 물고기도 사라졌어. 왜? 이 갯벌에서 물고기들이 뭘 했을까? 물고기들이 자기 새끼를 낳아. 치어들을 낮은 물가 쪽에서 낳지 깊은 데서 낳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들을 보면 이 물고기들 바닷가로 올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알날 때 그래.
그래서 알을 낳는 생산 기지였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군산이 바다가 사라졌어. 한국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청동기 문화를 시작해서 한 그 나라. 그래서 사만이라 해서 세 가지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마한이야. 섬진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래서 지금도 유적을 보면 삼국시대 유적보다 더 오래되긴 했는데 그 나라를 형성했다는 것이 증거에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 하나. 철기 문화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대.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투어를 하십시오. 개인 투어. 와. 개인 투어 하십시오. 아, 들고 네가 해. 투어해. 설명서 하고 보면서.